한국과 중국이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두 나라는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히 해왔지만 최근엔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눈에 띌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중국 박준 리포터가 현 상황과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중국 선전시의 대단지 아파트. 한때는 한국인으로 북적이던 곳이지만 지금은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 기업으로 가득했던 맞은편 건물에서도 한국어 간판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식품, 한국 식당, 그리고 미장원, 심지어 골프 연습장까지 많은 한국 편의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계 은행들도 이쪽으로 많이 입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고 여기 동해아원 주변이 한인촌이라는 말이 이제 거의 무색하죠. 한인 사회는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2005년 무렵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50만 명이 넘던 중국 내 우리 국민 수는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지자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섰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경기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시장이 내수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술력을 쌓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과의 본격 경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많이 팔 때는 2만 장, 3만 장도 판매가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000장을 팔면은 정말 많이 판다고 할 정도로 현재 이제 중국 업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개발을 한 제품들을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보조금이 나왔지만 한국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적자 일변도로 가면서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다수였다고 봅니다. 사드 배치와 코로나19,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위기가 이어지며 피해가 커지자 한인 사회에서는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드 이후에 많이 힘이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한 사업 기반이나 또는 기술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한국분들만이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30년간 한국과 중국 간 경제 결의에 앞장서며 가교 역할을 했지만 최근 규모가 크게 줄어든 한인 사회.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사업 전략을 새롭게 다듬거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 선전에서 YTN 월드 박준희입니다. 호주는 코로나19로 빠져나간 외국인 인력이 국경 봉쇄가 풀린 뒤에도 좀처럼 돌아오지 않으면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구인 기업과 한인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취업 박람회가 멜버른에서 열렸는데요. 호주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겐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윤영철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취업 공고를 열심히 살펴보는 청년들. 면접장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현지 일자리 정보와 채용, 면접 등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호주 취업 박람회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호주의 기록적인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올해 행사에는 기업 30여 곳이 참여해 한인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지금 첫 면접이어서 매우 떨렸고요. 이제 앞으로 또 3개의 면접이 남아 있어서 빨리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것 같아요. 면접도 저 참가도 했고 그리고 멘토링에도 참가해서 좋은 조언 얻었어요. We also are finding it very hard to get staff, and what we're doing now is to expand our offer of network to Siege to ensure that we have a broader range of applicants. 코로나19 이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호주. 현재 비어있는 일자리만 49만 개로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만여 개 더 많을 정도입니다. 강력한 국경 봉쇄로 지난 2년 동안 이민자 상당수가 호주를 빠져나간 점이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호주 내 이민자는 19만 명 줄었는데 호주의 한 연구기관은 이 숫자가 전체 구인 수요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특히 이제 임시 비자로 있었던 저희 이제 뭐 유학생, 워킹 할리데이들이 여러 가지 생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어떤 고인난이 겪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초 외국인 입국 제한이 해제된 뒤 외국인 유입은 다시 늘고 있지만 취업보다는 관광 등 단기 방문 비자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호주 이민성도 인력 부족에 허덕이면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 업무까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단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들어오는 상황에서 호주 그 인력 사이트에다가 구인 구직을 해도 이력서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호주 정부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이민자 유입 허용 기준을 기존 16만 명에서 19만 5천 명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호주의 외국 인력 유인책이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한인 청년들에게 호주 취업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취업 시장 분위기와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월드 윤영철입니다. 필리핀 세부는 물가가 저렴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죠. 그런데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관광 특수를 누린 것도 잠시, 최근 환율 급등으로 물가도 치솟으면서 여행업계는 물론이고 현지 한인들도 다시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이지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환전소 앞에 줄을 선 사람들. 달러당 페소 환율이 계속 올라 갖고 있던 미국 달러를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바꾸는 겁니다. Ang $100 exchange nila 5,000 peso. But this time, ang $100 exchange nila is 5,800. So nag-increase sila mga 15% around. 최근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달러와 초강세로 휘청이는 가운데 필리핀 역시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Presyo karon sa gasolina sa Pilipinas kay perti nang mahala. Ang akong 1,000 sa una, maabot pa siya pila ka adlaw. Tapos karon ang akong 2,000, madagan na siya og usa ka adlaw ana. Dayon ang akong sweldo at gamay ra kayo igora sa panggasolina. 고환율, 고물가 속에 현지 동포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필리핀은 연료와 쌀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급등하는 환율은 곧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보다 요즘 경제적으로 더 힘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식재료 같은 경우 30%나 올랐고 기름값도 2배나 올라서 저희 배달하는 저희 한국 식당 같은 데도 너무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행업계도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규제가 풀리고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가 이어지며 관광 특수를 누리는 듯 했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여행 심리가 다시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관광 비용이 미 달러로 측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갑자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예전에 100만 원으로 예상했던 비용이 120만 원 이상으로 추가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고환율이면 여행 심리가 위축되겠죠. 실제로 필리핀은 관광 상품이 대부분 달러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그만큼 관광객들의 지출 부담이 커진 상황.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할 줄 알고 여행 왔다가 예상 경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0달러에 오슬로 투어 예약을 했는데요. 한국 돈으로 18만 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21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물가가 한국보다 같거나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현지 여행업 관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관광 상품을 기존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내놓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환율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광 수요 회복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YTN 월드 이지수입니다.
중동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축구 팬이 몰릴 것으로 보이지만 숙박시설 부족과 엄격한 이슬람 율법 등이 카타르의 관광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카타르와 인접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관광 특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원유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카타르 월드컵에는 전 세계 축구팬 100만여 명이 몰릴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사막 텐트까지 설치하며 숙박시설 확보에 나섰지만 여전히 숙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 여기에 엄격한 이슬람 율법으로 자유로운 관광에도 제약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월드컵 관람객들은 규제가 좀 덜한 인근 중동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카타르 쪽은 월드컵 기간 내에 여행이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이동이 좀 힘들다고 들어서요. 간 김에 아예 두바이 여행을 하는 게 맞다 싶어갖고 두바이에 가서 아예 일주일 이상 묵기로 했고요. 그래서 관광 허브 지역이자 카타르에서 비행기로 40분 거리인 두바이는 가장 큰 월드컵 특수를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을 위해 준비한 1일 신규 항공 노선 90여 편 중 40여 편이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바이 공항 CEO 폴 그리피스는 두바이가 카타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월드컵의 주요 관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느 쇼핑몰이나 어느 호텔에 가더라도 카타르 월드컵 홍보 포스터가 항상 붙어 있고 이런저런 기념 물품이라든지 그런 판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바이랑 카타르랑 가까우니까 이제 비행기 티켓으로 갈 것 같고 숙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자는 게 좀 프로시저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이것저것 거기 사이트에 등록된 데서만 제가 갈 수 있고 그래서 경기 끝나고 다시 두바이로 돌아오는 걸로 계획 중입니다. 한인 여행 업계에서도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일정이 다가오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 상품에 대해 예약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8월에 비해서는 대략 한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바이 쪽 경유를 하면서 관광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품들도 있는데 기존보다 한 30% 정도 예약률이 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끊겼던 서울과 두바이 직항 노선의 운항 재개도 한인 관광업계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1월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는 두바이를 경유하거나 혹은 두바이에서 체류하시는 여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응원단 그리고 축구팬분들이 두바이를 방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두바이 관광업계.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특수로 연관 관광객 1,500만 명이 찾던 최대 관광 허브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YTN 원유한입니다. 사이판 하면 남태평양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한인 이주 역사가 50년에 이를 만큼 우리 동포들이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읽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사이판 원주민들과 동포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문화 교류 축제가 열렸습니다. 손정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흥겨운 아리랑 장단에 맞춰 태권도 품새가 펼쳐집니다. K-팝이 흘러나오자 더욱 뜨거워지는 객석 열기. 사이판에 사는 한인 차세대와 사이판 원주민 참호로족 아이들로 이루어진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Because ever since doing the demonstration team, I performed to a lot of Korean music, and it's gotten me really into it to where that's basically all I listen to. 이번엔 참호로족의 전통춤 공연이 이어지고 한인 동포들이 직접 춤을 배워봅니다. 사이판 한인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한 문화교류축제에는 한인 동포와 현지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이판에서 있으면서 이런 춤이 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쳐보고 하는 게 아무래도 재밌기도 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My favorite Korean food is bibimbap and tteokbokki. What I really like about Korea is the people and their culture. They're very nice. They're very humble.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남태평양의 대표 관광지로 유명한 사이판.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사이판의 한인 이주 역사는 어느덧 50년이 흘렀습니다. 관광업과 요식업, 건축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읽어온 한인은 이제 2,000명에 이릅니다. 1977년에 설립된 사이판 한인회는 재외 공간이 없는 이곳에서 동포들의 영사 업무를 돕는 등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인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바로 현지 지역 사회와의 교류. 저희가 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지인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판 현지 원주민들과 우리 한인들이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판 한인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원주민 학생들의 한국 방문 행사를 재개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모국을 알리면서 한국과 사이판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이판에서 YTN 월드 손정인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일부 중남미 국가에선 목숨을 건 불법 이민 행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이 인접한 과테말라에는 미국행을 꿈꾸는 불법 이민자가 몰리고 치안도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현지인은 물론 그곳에 사는 한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을 헤매고 아슬아슬하게 뉘어진 외다리에 의지해 개울을 건너기도 합니다. 대로에서는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천만하게 차량에 몸을 실은 모습도 보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미국행,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불법 이민자 행렬입니다.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를 넘어 미국에 가기 위해 멕시코 접경 국가인 과테말라에 몰리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가까운 온두라스나 니카라과부터 3,000km 떨어진 베네수엘라에서까지 모두 목숨을 건 불법 이민에 나서는 겁니다. Somos miles y miles de millones de venezolanos que salimos a diario. Y no por un avión ni por buses, no, caminando por la selva, exponiéndose a la vida de nosotros. Ahí vimos muertos, vimos cantidades de gente muriéndose, gente hipertensa, gente enferma. Que por eso que lo digo, uno no sabe si va a llegar o no va a llegar. Y el que se muera ahí, ahí se queda. Mi decisión de emigrar a este país es porque en nuestro país no hay una fuente de trabajo. Lo que gana uno es un mínimo salario y no le ajusta a uno ni para la...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는 지난 2019년 97만 명, 2020년 45만 명이었다가 지난해 170만 명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벌써 200만 명에 달합니다. 하루 18,000명 정도가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미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이처럼 미국행을 꿈꾸는 불법 이민자가 늘면서 경유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자금이 소진돼 갈 곳을 잃은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verdad porque no trae, donde nos agarre la noche llegamos. A veces caminamos un trecho largo de 8, 10, 12 horas. Donde nos llegue la noche ahí nos acostamos. No tenemos los recursos para pagar un hotel. Habitual de esta casa eran 3.000, 3.500 cada año. Ahora estamos llegando apenas en septiembre a 8.800. Entonces se da cuenta que es casi el doble, más del doble, o 3 veces más. 임시보호센터에 머물며 가족의 송금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열악한 거리 생활을 하는 불법 이민자 출신 노숙인들은 약물 중독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과테말라 국민은 물론 현지 한인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El Salvador, Honduras, Nicaragua, allá hay mucha delincuencia y ya lo vienen a implementar aquí otros métodos de delincuencia. 중남미 지역에서 또 불법 이민자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저희들이 더 불안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법 이민자의 대다수는 코로나19 여파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로 미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생계란이 계속되는 한 국경을 넘기 위한 목숨을 건 탈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YTN 월드 김성우입니다.